이 어떤 고객사와 배터리 회사 간의 연결 구조가 파우치나 캔타임 각형하고는 좀 다르게 원통형은 다대다의 고객사와 배터리 셀 업체 간의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2년에 원통형 배터리 사용 규모가 108기가 정도였는데 25년에는 241기가로 늘어나고 46파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게 25년 또는 26년부터일 겁니다. 25년 구간을 지나면 원통형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46파이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당연히 그 원통형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매우 큰 폭의 그런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 시장 전망. 그러니까 원통형 배터리 폼팩트는 앞으로 계속 비중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왜 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산업적인 배경, 산업의 흐름,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투자하시는데 훨씬 도움됩니다. 안정감 있게 투자하실 수 있고. 왜? 이 배경을 아니까요. 일시적인 어떤 기복이라든지 어떤 변화에 덜 흔들리고 안정감 있게 투자할 수 있어서 그래요. 그 산업의 소섹터지만 이 소섹터의 흐름들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배터리 업계, 전기차 배터리 업계 동향을 한번 보시죠. 1, 2년 전까지만 해도 원통형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주류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조 원가는 낮지만 불용 공간, 이게 이제 동그랗게 생겨서 중간에 이제 공극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지 못한 공간이 많이 생기는 둥근 모양 때문에 대용량, 고출력이 필요한 전기차에 북적합하다고 이제 많이들 인식이 됐죠. 그래서 한때 이제 테슬라만 선택한 폼팩터였는데,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면서 이제 성장하면서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커졌죠. 커지면서 기존에 쓰던 2170보다 조금 더 에너지 밀도와 그 다음에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면서 4680 배터리를 제안합니다. 이게 이제 저는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그날 당일날 이제 그걸 봤는데, 2020년 그 9월인가 10월쯤에 그 배터리데이 행사 때 이제 이걸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만 하더라도 야, 이걸 테슬라가 직접 다 만드는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만들긴 뭘 만들어요. 아직도 제대로 못 만들어서 낑낑대고 있구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저렇게 뛰어난 전기차 업체도 저 원통형 배터리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터리 산업에 기술적 차별성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좀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로 반성은. 자, 2023년부터 생산에 일부 성공하긴 했는데 지금 2천만 셀이라고 하는데 그거 얼마 안 되죠. 일단 4680 배터리는 2170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개선돼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최대 20% 늘릴 수 있고, 대략 가격은 그 원래 가격의 한 56%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테슬라가 제안을 했는데, 이건 사실은 지금 지나고 보니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 보다 배터리 셀 업체들한테 이렇게 좀 만들어줘, 가격 낮추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이 압박이었던 거죠. 어쨌거나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는 각형 및 파우치형 대비 공정 횟수가 적어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규격이 표준화되어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전기차 성장세가 주춤하면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가성비 좋은 배터리 채용을 늘려가야 되는 추세인 거죠. 이른바 이제 좀 고가 차량, 하이엔드 차량에 대한 보급은 웬만큼 됐는데, 이제는 중가, 저가 시장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에서 그 전기차 생산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배터리 가격을 상대적으로 좀 낮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표준화해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그 생산할 수 있는 원통형 배터리가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가성비 배터리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국내 배터리 3사가 미드니켈이나 LFP 등 저가형 배터리 양산도 이제 준비 중인 상황하고도 이게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는 규격이 표준화돼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전기차 완성차 입장에서 배터리 제조를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파우치는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예, 요만한 것부터 해서 이만한 사이즈까지요. 굉장히 파우치 배터리가 다양해요. 예, 그 말인즉슨 어떤 자동차 업체가 뭐 26년에 출시하는 이런 전기차 모델에 맞는 배터리를 좀 만들어줘 그러면 배터리 팩에 넣을 배터리 셀을 굉장히 다양한 규격으로 이렇게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그 스펙에 맞게 이제 그 파우치 배터리를 생산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각 그 자동차 모델별로 그 파우치의 그 종류나 크기가 다 달라져요. 그 각형 캔 타입은 그거보단 좀 덜하긴 한데 캔 타입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근데 원통형은 일단 2170 지름 두께를 가지고 기본적으로 규격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규격 사이즈에 맞게 그 배터리를 만들어 가면 되는 겁니다. 표준화된 배터리를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업체들 원통형 배터리 생산 업체들한테 그 공급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감 있게 한 업체한테 얽매이지 않고 안정감 있게 이제 수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만 하더라도 GM은 파우치, 뭐 폭스바겐은 각형, 뭐 BMW는 각형, 테슬라는 원통형이라는 식으로 고객사별 선호하는 폼팩터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최근으로 올수록 뭐 그렇다고 이제 모두 다 원통형으로만 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다만 다양한 고객사들이 뭐 적어도 일부 모델에 한해서는 원통형 배터리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원통형 배터리, 특히 앞으로는 이제 46파이 배터리죠. 46파이 배터리가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폼팩트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서 배터리 업체도 앞다퉈 원통형 배터리 개발과 양산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 SK온도 원통형 최재형 부회장이 이번 2024년 CES 행사에 가서 SK온도 원통형 배터리 개발을 하겠다는 식으로 이제 계획을 발표했죠.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도 통상 안정적인 고객사 확보나 그 어떤 배터리 그 구체적인 스펙 종류별로 그 고객사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확보한다거나 또 비용 절감 등을 위해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공장 건설에 나선 경우가 많지만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 다양한 고객사 확보가 가능해서 단독 공장 건설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폼팩터들은 파우치나 캔 타입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특정 고객사하고 뭐 표준화가 안 되니까요. 생산의 표준화가 잘 안 되니까 특정 고객사의 주문에 맞춰서 특정 배터리 업체가 주문받은 배터리 업체가 생산하는 구조로 가야 되고 그 물량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이제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 자금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그 주문하는 고객사, 즉 완성차 업체하고 자금을 같이 태우는 방식으로, 즉 합작회사를 설립해서 뭐 1대1 대형 또는 뭐 1대 두세 개 정도의 그런 대형만 가능한 그 생산 캐파를 구축했는데 원통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도 표준화된 생산에 맞춰서 이렇게 그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배터리 셀 업체가 있으면 어디서든 공급받을 수 있고, 거꾸로 보면 배터리 셀 업체 입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는 다양한 고객사들이 같이 채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생산 캐파를 구축하는데 규모의 경제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이 어떤 고객사와 배터리 회사 간의 연결 구조가 파우치나 캔타임 각형하고는 좀 다르게 원통형은 다대다의 고객사와 배터리 셀 업체 간의 합종 연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원통형 배터리의 장점이자 그 특성에서 나오는 이 배터리 고객사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좀 널리 많이 보급될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이유인 거고요. 그러면 전기차 제조사들은 어떤 입장이냐? 일단 테슬라는 기존 2170 배터리보다 크기와 용량을 대폭 키운 4680 배터리 재원을 2020년에 공개했고 23년부터 생산에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해서 1.6만 대 정도밖에 4680 배터리를 생산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1.6만 대 정도에 들어가는 물량밖에 생산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며칠 전에 그 디일렉 기사에 관련한 이제 보도가 있었고요. 한 2천만 셀 정도 생산했는데 그게 이제 겨우 지금 1.6만 대 분량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인도가 시작된 4680 배터리를 사용하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경우에는 지금 주문이 100만 대, 200만 대 수준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이 물량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배터리를 생산하기에는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이 부족한 4680 배터리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배터리 셀 업체와 접촉 중이고요.
테슬라에 관해서 이제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뭐냐면 사실 배터리를 셀을 만든다고 할 때 다른 건 어쩌면 상대적으로 쉬운데 전극 공정이 되게 힘들어요.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탭 웰딩 공정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좀 까다로운 공정인데 그걸 제외하면 사실 다른 공정은 뭐 조립 공정, 후 공정, 그러니까 활성화 공정 이런 쪽은 별로 큰 기술적인 어려움이 없거든요. 전극 공정은 이제 다른 배터리 셀 업체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조립 공정이나 활성화 공정 같은 경우는 아웃소싱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도 좀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2차전지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 뭐 중소, 금양 같은 그런 중소의 배터리 셀 업체들이라고 하면 상당한 좀 기회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LG 엔솔에서 26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통해 본격적으로 테슬라 사이버트럭향 제품을 양산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저 26년부터 공급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지난해 11월에 이제 LG 엔솔이 그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했던 건 25년 하반기부터 생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는 25년 하반기부터도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적으로 국내 3사 및 금양,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 및 EV 에너지 등 10개 정도의 업체가 46파이 배터리를 생산하겠다고 도전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LG 엔솔과 파나소닉은 올해부터 4680 배터리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양사 모두 테슬라를 예상 고객군으로 두고 있어 북미 시장에서 경쟁할 전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엔 경쟁한다기보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는 물량을 두고 뭐 경쟁보다는 양쪽이 다 맡아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물량을 도저히 못 대니까 LG 엔솔하고 이제 파나소닉에 맡기는데 LG 엔솔의 개발 속도가 더 빠른 것 같고 어떤 수율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에너지 밀도 이런 것이 LG 엔솔께 더 뛰어날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파나소닉이 저 과제를 가지고도 계속 낑낑대고 테슬라로부터 먼저 주문을 받았는데도 아직 먼저 지금 양산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는 LG 엔솔이 오히려 조금 더 우위에 서지 않을까 싶고 그렇게 되면 LG 엔솔 쪽이 테슬라 물량을 실제로는 더 많이 받을 것 같다. 그와 관련한 굉장히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지난해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46파이 배터리 공장으로 바꾸겠다고 했고 캐파를 27기가와트시에서 37기가와트시로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BMW는 25년부터 생산할 차세대 전기차에 46파이의 대용량 원통형 배터리를 장착하기로 했고요. CATL하고 EV 에너지 저 다 중국 업체인데요. 저쪽을 일단 공급회사로 정했습니다. 그 자체 개발한 차세대 배터리 시범 생산에 성공해서 대량 양산 체제도 갖추려고 한다. 뭐 이런 상황이고요.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는데 25년 공개할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노이에 클래스 46mm의 높이가 다른 두 가지 타입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다. 높이가 다르다는 건 46은 이제 직경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높이를 가지고 뭐 46, 다음에 80이 이제 높이죠. 80 또는 뭐 95, 120 뭐 이런 식의 그런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한다는 이제 계획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높이에 따라서 두 가지 타입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계획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타 업체로는 제너럴 모터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볼보, 폴스타. 폴스타는 볼보의 이제 자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규어, 리비안, 그 다음에 루시드, 뭐 이런 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높다기보다는 사용을 검토하고 있거나 뭐 저중에 일부는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리비안하고 루시드 같은 저런 경우는 처음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테슬라처럼 원통형 배터리를 염두에 두고 이제 차를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원통형 배터리의 그런 이제 뭐 특성 이런 걸 한번 좀 그다음에 기본적인 사양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원통형 배터리는 둥근 외관으로 내부의 열을 고르게 방출하며 금속 캔을 외장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전해액이 누출될 위험이 줄어들어서 배터리 화재도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요. 다만 모양이 원형이다 보니 가까이 셀 사이에 공간이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밀도와 출력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었죠. 그래서 최근에 부상하고 있는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는
셀 크기를 크게 해서 밀도를 높여 주행거리를 늘린 제품들이고요. 예, 셀의 개수를 줄인 만큼 완성차 업체가 제조 공정을 단순화해서 예,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2170으로 하다 보니까 막 그 배터리 팩에 탑재하게 되는 그런 그 배터리 셀의 개수가 엄청 많았어야 되는데 468로 바꾸면서는 이제 셀 개수가 많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팩 제조 공정이 단순해지니까 생산 비용도 이제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원통형 배터리는 저렴하게 생산이 가능하고 규격이 표준화되어 안정적으로 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전기 바이크 등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는 이제 뭐 퍼스널 모빌리티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분야와 전동 공구 분야에도 원통형 배터리의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자, 1865 기존에 이제 1865, 2170은 중국도 만들 수 있는 제품이었지만 46파이 배터리를 만들려면 좀 더 고도한 기술이 필요해서 그 테슬라도 지금 잘 못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만든 4680 배터리가 뭐 LG 엔솔에서 생산한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680 배터리는 2170보다 에너지 밀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킬로그램당 또는 부피당.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상적으로 생산했다고 하는데 2170보다 지금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사실 쓰겠습니까 제대로. LG 엔솔의 그 노세원 센터장이라는 분, 기술센터장이라는 분 설명을 들어보면 용접 품질 관리가 관건이라며 용접 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외부 업체 R&D 센터를 통해 해당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원통형 배터리 관련해서는 이 태벨딩 기술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되게 중요한 기술로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과정은 와인딩, 젤리롤 삽입, 탭웰딩, 전액 주입, 세척 이렇게 이제 되는데 탭웰딩 과정에서 음극 탭을 용접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LG 엔솔의 관련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는 현재 2170 배터리 탭웰딩 장비를 기반으로 4680 배터리에 대한 용접 기술도 상당 부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배터리 폼팩트별 특징과 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세대별로 원통형 배터리 셀 사용을 비교해 보시면 일단 1865나 2170에 비해서 당연히 지름 높이가 이제 크고요. 무게가 무겁습니다만 차량 대당 셀 개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서 킬로그램당으로 표시한 에너지 밀도가 높고 에너지 용량 밀리암페어 기준으로도 상당히 좋다. 출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킬로와트 시당 그 비용을 보면 1865나 2170에 비해서 반값 이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근데 뭐 실제로 지금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테슬라가 그 배터리 데이 때 제안했던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뭐 저게 실제로 어느 정도 구현될지는 실제로 만들어 봐야 합니다. 일단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통형 배터리 시장은 그 지난해 LG 엔솔 노세원 센터장이 예상한 바로는 원통형 배터리 시장이 26년까지 70조 원 규모가 될 거다. 그리고 전기차의 80% 이상이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전기차의 80% 이상이 다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이 뜻이.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80% 이상이 원통형 배터리를 어떤 식으로든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체 폼팩트가 80%가 원통형 배터리로 싹 다 바뀐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뭐 유진투자증권의 예상인데요. 이게 뭐 갑자기 유진투자증권 이야기 나오니까 좀 기분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한병화 의원이 원통형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좀 많이 쓰이게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때 예상을 22년에 원통형 배터리 사용 규모가 108기가 정도였는데 25년에는 241기가로 늘어나고 뭐 46파이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탑재되기 시작한 게 25년 또는 26년부터일 겁니다. 그때부터 원통형 배터리가 아주 중요한 폼팩트가 될 것이고 25년부터 30년 구간 이 구간에서 그 원통형 배터리가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연평균 27% 성장이어서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상당히 상회할 수 있다. 그만큼 빨리 이제 원통형 배터리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좀 소개해드렸는데
그 SNE 리서치가 30년에 2030년 가면 원통형 배터리 사용량이 시장 규모가 650기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고 46파이 원통형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21%까지 쓰일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46파이 원통형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이렇게 성장한다면 당연히 그 원통형 배터리 생산에 쓰이는 밸류체인의 기업들도 매우 큰 폭의 그런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SNE 리서치의 각형 파우치형 원통형 그 폼팩터별 점유율도 참고 삼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저기는 46파이만 나타낸 게 아니고 전체 원통형 배터리 폼팩터가 얼마나 쓰일 수 있느냐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2170이나 이런 건 나오죠. 근데 이제 2170 대신에 46파이 배터리가 되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서 쓰일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군요. 그 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사업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 바이크, 전동 스쿠터나와 같은 경전기 이동 수단, 그 Light Electric Vehicle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뭐 LEV라고 표현합니다. 분야로 확대할 움직임이다. 그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LEV 시장이 22년 785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1227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런데 이 LEV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주요 폼팩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내 배터리 3사의 이제 동향을 좀 먼저 이어서 보시면 일단 LG엔솔이 가장 빠르게 4680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요. 24년 하반기부터 오창 공장에서 4680 배터리 시제품 양산할 전망이고, 이거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9기가와트시 정도인데요. 진짜 이제 큰 공장은 저 애리조나 공장이죠. 일단 오창 공장은 마더 팩토리 이제로 활용하고, 그래서 이 오창 공장에서 생산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는 기업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년부터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46파이 시리즈 생산 거점으로 변경해서 가동할 예정이고요. 170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하던 계획을 46파이 배터리를 생산한 것으로 이제 변경해서 생산 능력도, 생산 캐파 규모도 기존의 27기가와트시에서 37기가와트시로 늘렸다. 그리고 이거는 테슬라가 2025년에 출시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에 탑재될 것이 유력하다라는 것이 제가 들은 업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저 LG엔솔이 저게 아무 생각 없이 27기가에서 37기가로 저렇게 늘리고 46파이 배터리 생산 공장으로 바꿨겠습니까? 그 다음에 미국 전기차 회사 리비안도 예상 고객군에 포함이 되고요. 리비안은 2026년에 새 전기차 모델 R2 시리즈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고객사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4680 원통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4695, 4690 등을 이제 선보일 예정이고요. 배터리 제조사들은 고객사의 신규 수요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번 계획 전환은 원통형 배터리를 사업의 한 축으로 키우려고 한다. 이게 이제 LG엔솔의 이제 그 설명인데, 이건 뭐 일단은 테슬라 향을 염두에 두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중국 난징 공장은 LEV에 주로 탑재하게 될 2170 원통형 배터리 생산의 이제 주력 공급처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 SDI 경우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이제 상당히 좀 적극적이고 빠른 편인데요. 24년에 말레이시아 2공장을 증설하면서 2170 배터리를 생산할 예정이고, 전동 공구 등에 들어가는 원통형 배터리를 이제 생산하는 거죠. 삼성 SDI는 사실은 원통형 배터리가 주요 폼팩터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의 이 공장에서도 이제 2170 생산한다는 거고요. 24년에 헝가리 게드 이 공장 확장해서 46파이 제품 생산을 준비 예정인 것으로 돼 있고, 이 규모는 10기가와트시. LG엔솔의 이제 애리조나 공장보다는 많이 작지만 그래도 오창 공장하고 비슷한 규모로 어쨌거나 46파이 제품 생산을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BMW의 주요 고객사인 BMW i3, i8 모델 등 차세대 전기차에 이제 공급될 예정이고요. 26년에는 미국 인디애나주 GM 합작 공장에서 각형과 원통형 배터리를 생산할 전망인데, GM하고 원통형 배터리 공급을 논의 중이다.
이게 이제 대략 한 30기가와트시 규모로 상당히 큽니다. 삼성 SDI는 26년 양산을 목표로 천안 사업장 내 파일럿 공장에서 사륙파이 제품 개발에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LG 엔솔과 마찬가지로 사륙 미리로 정해놓고 높이는 고객사 요구에 맞춰서 이제 정할 계획이고요. 일단 BMW가 두 가지 타입의 원통형 배터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아마 이제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I는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원통형 전지 생산 능력을 이제 늘릴 계획인데요. 22년에 32기가였던 원통형 전지 생산량을 27년까지 53기가로 늘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전지는 삼성 SDI가 오랜 시간과 자금 투자로 관련 기술을 축적한 분야고 전기차 시장에서 원통형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삼성 SDI의 실적도 크게 반등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삼성 SDI가 이제 밝혔죠. 참고하시고요. 마지막으로 SK온은 26년 말 이후에 4680 배터리 양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양산 후 바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소형 원통형 배터리 시장, 전동 공구나 바이크나 무슨 청소기 등을 타겟으로 해야 할지 당장 확보한 고객은 없지만 전기차 배터리 시장으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일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요. 기사에 따르면 K그룹의 이제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CES 2024 행사에서 각형 배터리 개발은 이미 완료됐고 원통형은 고민을 하다가 개발을 시작했다면서 양산 시점은 고객들이 원하는 시기에 맞출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태이고요. 각형 배터리도 작년 하반기 시제품 생산에 성공해서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공급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인데 어쨌거나 그 사륙파이 배터리에 대한 이제 전방 수요를 감안해서 4680 배터리 개발에 착수했고 원통형 배터리 양산에 성공하면 국내 업체로서는 3대 폼팩터 그러니까 파우치 그다음에 각형 그리고 원통형까지 3대 폼팩터를 모두 만들게 되는 업체가 되기는 합니다. 뭐 이 자체가 그렇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SK온 내부에서도 단일 폼팩터로는 안 된다는 위기의식이 강했다면서 원통형이 주류로 떠오르는 추세를 인정하고 제품화에 나선 것이다. 이게 이제 뭐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여러분들 익히 아시는 금양 경우도 이제 원통형 배터리 생산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부산 기장군 내에 배터리 공장 건설하고 배터리 소재부터 생산 리사이클링까지 아우르는 배터리 밸류체인 구축에 이제 나서고 있고요. 부산 기장군 부지에 3억 셀 규모의 배터리 생산 공장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할 계획이고 26년까지 최소 8천억 원 이상을 기장 공장에 뭐 투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저기에 이제 그 템플턴 자산 운영부터 해서 상당히 중요한 뭐 주체들이 그 기공식에 참여한 걸로 봐서 일정하게 고객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나 싶은데요. 저 3억 셀 규모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거죠. 뭐 테슬라가 지금 개발을 시작해서 지난해 만들었다는 게 2천만 셀인데 저게 3억 셀을 이제 금양이 만들 수 있는 배터리 생산 공장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상당한 규모인 것이고 만약 저게 이제 저렇게 배터리 생산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이제 테슬라보다 상당히 앞서가는 수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자, 파나소닉, 일본 파나소닉은 이제 테슬라향으로 올해 이제 만들어 왔죠. 그래서 북미 지역에 4680 배터리 양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이제 추진 중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뭐 아까 이야기했던 CATL, EV 에너지 뭐 이런 등등이 하고 있는데 그 기술적 면에서 또 그리고 개발 속도 면에서 한국 업체들보다는 상당히 좀 뒤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게 보자면 원통형 배터리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뭐 국내 배터리 3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또 그 과정에서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같으면 46파이 배터리를 만들 텐데 그러면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소재 업체들이 또 수혜를 뭐 간접적으로 받겠죠. 그 다음에 국내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과 관련해서는 뭐 관련 기업들이 TC스틸, 동국산업, 상신 EDP, 동원 시스템즈, 뭐 LT 정밀, 일강 켄테크, 삼성 SDI, LG 엔솔 이런 게 있고요. 그 어떤 식으로 되냐면 니켈 도금 강판이라는 게 이제 원통형 배터리의 원재료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TC스틸은 지금 이미 양산해서 만들고 있고 동산업은 대략 한 26년 정도의 진입을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원통형 케이스를 이런 이제 니켈 도금 강판을 갖고 와서 이제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가 이제 상신 EDP, 신흥 SEC,
그다음에 이제 동원 시스템즈, LT정밀, 일강 켄테크 이렇게 있는데요. 뭐 상신과 신흥은 주로 이제 삼성 SDI 쪽이고, 그래서 이제 삼성 SDI 쪽에 이제 그 원통형 케이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LG 쪽은 지금 동원 시스템즈는 사실 거의 납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새로 이제 동원 시스템즈가 이제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뭐 만들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고요. LT정밀하고 일강 켄테크가 있는데, LT정밀이 이제 LG엔솔의 주력 원통 케이스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LT정밀하고 일강 켄테크는 그런데 비상장 상태라서 투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업체는, 상장사로서 투자할 수 있는 업체는 T스틸, 동산업, 상신 EDP, 그 다음에 뭐 신흥 SEC, 동원 시스템즈 여기까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호흡으로 이건 진짜 오히려 25년 이후 30년 정도까지가 오히려 본격적인 성장 단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 구간을 지나면 원통형 배터리 수요는 굉장히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